자, 이종훈 감독 대행 체제 롯데 이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7연패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역대 KBO 리그 1군 정식 감독이었던 지도자가 기존 감독이 퇴진한 뒤 남은 시즌을 이끈 감독 대행을 맡는 거는 이제 이종훈 감독 대행의 세 번째라고 하더라고. 저는 이런 적이 있었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뭐 세 번째라고 하니까 뭐 케이스가 없었던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01년에 LG의 감독 대행을 맡았던 김성근 감독 대행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2001년 롯데 감독 대행을 맡았던 우용득 감독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2001년이니까 뭐 지금 2023년이죠. 12년 전, 13년 전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훈 감독 대행, 사실은 이제 감독으로서 롯데자이언츠에서 한 차례 실패를 맛봤습니다만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좀 네.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전 선수 때만 뵙고 네. 감독할 땐 뭐 어떤 스타일인지는 뭐 네, 네. 잘 모르죠. 근데 뭐 아무래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팬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구단에서 계속해서 이분을 찾고 이분을 쓴다면은 뭔가 거기에 따른 그런 그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이라든지 네. 매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롯데에서도 계속 이분을 뭐 찾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또 감독으로 또 추대를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감독 대행 혹은 이제 감독이 원래 해임이 될 때 수석 코치까지 같이 나가는 게 이제 보통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 몸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종훈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즌 중반 때 항명 사태로 인해서 또 이제 코칭 스태프가 바뀔 때 올라오면서 수석 코치를 맡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서튼 감독과는 좀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외국인 감독하고 같이 나가는 국내 감독은 없어요. 중간에. 아, 그렇죠. 네. 같은 라인이 아니니까. 근데 국내 감독 같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일단 감독이 되면서 같이 들어온 코치들은 같이 나간다고 봐야 되죠.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구단에서 선임한 코치들은 그렇게 같이 안 나가는데 감독이 자기 라인으로 딱 배치시킨 감독들은 코치들은 다 같이 나가는 게 이제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롯데 감독 임명됐을 때 팬들도 크게 반발을 했어요. 롯데 당시 사장이었던 최하진이 또 임명을 했었다. 에피타이트님 말씀하셨고, 한 번 실패한 감독이 감독 대행을 한다는 게 또 코미디입니다. 낙동거사님께서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좀 드문 케이스기는 하죠. 이게 감독 대행이 이 해당 팀에서 감독하고 나서 잘 안 된 다음에 다시 감독 대행을 한다라는 거는 좀 굉장히 좀 드문 일인 것 같은데, 뭐 롯데자이언츠가 그만큼 지금 좀 위기에 놓여 있는 뭐 리더십 혹은 이제 뭐 지도 체계에 있어서도 좀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가 어제 경기에서는 윌커슨 선수가 한화 타선을 상대로 6이닝 동안 10K 2실점 비자책으로 호투를 했습니다. 113구 역투를 선보였는데요. 타선도 필요할 때 터져주면서 5대2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7연패에서 탈출을 했지만 반면에 한화 같은 경우에는 또 7연패에 빠지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 멸망전이다 이런 얘기. 하나도 사실은 연패 중이었고 롯데도 연패 중이었고 이 연패 중인 팀들이 만났기 때문에 이번 연패는 또 반드시 하나는 끊긴다 였는데 일단 롯데가 또 먼저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윌커슨 선수가 대체 외국인으로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잘 던지는 걸 봤을 땐 교체 타이밍이 조금 일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있고요. 그리고 롯데하고 어디였죠? 한화. 네, 한화. 근데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네. 롯데는 좀 올라갔다가 그래도 끈을 잡고 있는 팀이고 하나는 좀 많이 내려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동기부여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연패지만 롯데가 좀 먼저 한 경기 이기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쵸. 뭐, 일단은 뭐, 한 경기 먼저 이긴 거, 이게 또 중요하죠. 연패를 끊는 게 일단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요. 롯데 자이언츠 어제 라인업을 좀 보겠습니다. 이정훈 선수가 데뷔 첫 2번 타자로 출전을 했는데요. 이종훈 감독 대행이 이정훈 선수를 2번으로 배치한 이유,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는 이제 이유를 댔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2번 타자로 나선 선수들이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는 좀 어떤 인터뷰인가요, 의원님? 그 라인업을 보면은요, 네. 감독이 좀 그런 자기가 그 추구하는 야구가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훈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에서 이정훈 선수의 역할이 뭐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수석 코치 시절부터. 네. 네. 수코치가 이제 라인업을 감독한테 얘기해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쵸. 저 선수가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정훈 선수를 2번으로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보통은 이정훈 선수가 클린업 트리오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기는 했습니다. 올 시즌에 타율도 3할 8푼 8리, OPS도 0.9가 넘는 뭐 샘플 사이즈는 작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또 고감도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2번으로 땡겨서 강한 2번이라는 얘기는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정훈 감독도 라인업 초반부터 좀 점수를 내는 그런 야구를 하고 싶다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감독 대행으로서 어제 또 첫 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구승민 선수는 KBO 리그 역대 두 번째 4년 연속 20홀드를 올렸고 전준우 선수도 7시즌 연속 100안타라는 또 대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됐네요. 네. 보면은 네. 1번 타자가 잘 살아나가야지 2번 타자가 강했을 때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1번 타자가 이제 잘 못 살아나가면은 그래도 2번 타자가 장타로 이제 뭐 스코어링 포지션에 가고 3, 4, 5번에서 뭔가 선취 득점을 한다. 뭐 이런 생각은 있지만 1번이 잘 나가야지 2번 효과가 있어요. 1번이 잘 못 나가면 2번 효과 없죠. 테이블 세터가 또 괜히 테이블 세터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1번 나가서 2번 타자한테 2, 3루를 좀 만들어 줬으면 최소한 1, 3루 내지. 그래서 2루를 가고 그러니까 클린업 앞에 3, 4, 5번 앞에 2, 3루가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하이타선으로 넘어가서 하이타선에서 어떻게 갑자기 찬스를 잡아서 올라왔을 때 그때도 2번 타자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상위 타순에서 또 해결해 줄 때가 야구가 잘 풀린다는 또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아 타이거즈 저희가 1번 주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박찬호 선수의 활약 짚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이제 타선이 다득점, 대량 득점을 또 할 수 그럼요.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립니다. 현재 중위권 순위 살펴볼게요. 5위인 기아와 6위 두산 그리고 7위 롯데까지 두산과 롯데가 3.5경기 차 그리고 기아와 롯데가 5경기 차 이 정도 격차 남은 경기가 이제 한 30경기 중반대이기 때문에 좀 뒤집기 쉽지 않죠, 위원님. 쉽지는 않죠. 그런데 뭐 LG도 연패하고 KT가 연승하면서 저렇게 3경기가 확 줄어버렸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란 법은 없거든요. 근데 3경기가 줄어도 여전히 이제 근데 4.5경기 차니까. 여기는 좀 그 경기차가 좀 다르잖아요. 5경기에서 3경기 준다고 하면 이제 또 2경기 차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수입하고 수입해하면은 이거 확 바뀌어요. 확 바뀌는 거. 네. 그러니까 시즌 막판까지 어느 팀이 또 미끄러지지 않고 꽉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롯데자이언츠는 지난 이제 고척 키움과의 시리즈 요거 수입당한 게 너무너무 좀 뼈아프죠. 네, 요 시기가 이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타자들도 좀 뭐 손에 이렇게 힘이 좀 들어가요. 여름에 퍼졌다가. 네. 그런데 그 힘든 여름에 그래도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퍼지지 않게 했던 선수들이 이제 시원해질 때 힘이 들어가거든요. 아하. 근데 그때 이제 힘들다고 퍼져 있는 선수 지금도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가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현희, 노진혁, 유강남, 성민규 단장은 책임지려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남은 기간 정복은 배영빈 같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그 얘기 해드렸죠. FA 선수들 3명 샀을 때 170억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 모두 다 그렇게 전력에 크게 도움이 또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FA 선택해서 실패했을 때 또 결국은 책임지는 사람은 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단장은 선수들 모아주고 경기는 감독이 만드는 거고. 네. 그래서 단장이 그렇게 책임을 지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사실은 좀 팬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만한 게 예전에 그 한화 이글스 다큐멘터리에 나와가지고 이제 김태균 선수가 또 그런 말 했잖아요. 이게 감독님들이나 아니면 선수단은 매년 잘못한 선수들 바뀌고 옷 벗고 그만두고 이러는데 프런트는 안 바뀌어서 사실은 불만이 조금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책임이 좀 너무 두드러지는 게 아닌가? 감독은 지금 결국은 롯데자이언츠는 잘리지 않았습니까? 뭐 자진 사퇴라는 이제 그림을 그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성적 부진으로 인해서 퇴진을 했을 때 결국에는 또 이게 감독만의 탓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그런 것도 있죠. 내가 우리가 필요한 포지션에 어떤 선수 뭐 사다 달라고 했는데 엉뚱한 선수 사오면은 그 단장 책임이지. 감독 책임이야. 근데 감독 입장에서 나 이런 선수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좀 170억 나가는데 110억 들여서 사다 줬는데 네. 경기 못한 건 단장 책임 아니거든요. 또 그렇게도 될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뭐 모르죠. 근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 롯데가 이제 170억에 썼잖아요. 팀 전체적인 전력을 좌지우지할 만한 선수는 없어서.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시즌 초반을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내야 특히 이제 유격수였죠. 유격수 그리고 이제 포수 이렇게 센터라인 쪽이었을 텐데 어쨌든 포수 중에 최대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유강남 선수 영입했을 때 또 좋아하셨고 일단은 노진혁 선수 유격수 보강했을 때 또 탈북이 되는 유격수 그리고 시즌 초반에 또 클러치 상황에서 잘해줬을 때 또 좋아하셨고 근데 이 활약이 또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한현희 선수는 좀 다소 늦게 투수진 보강을 위해서 데려왔다라고는 하더라도 뭔가 기대치에 비해서 선수들이 못해준 게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뭐 일단은 듭니다. 이 롯데에게 필요한 영입이었던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못해줄 줄은 또 몰랐다라는 걸 또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사달란 선수 사줬어요. 근데 뭐 감독이 뭐 그걸 잘 만들어서 했어야죠. 맞습니다. 롯데는 당장의 5위도 중요하지만 6년 연속 노 포스트 시즌인데 88888577 비번 2탄 위기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초보 감독은 안 될 텐데요. 경력 있는 감독 오셔야 하는데 안경현 위원님은 어떤 분을 강추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해드렸죠. 지난 10년 동안 7명의 감독이 갈아치웠을 때 너무 초보 감독이 많았다. 초보 감독을 앉혀놓고 또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또 기다려주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대부분 채우지 못하고 경질이 됐었다라는 걸 짚어드렸거든요. 야 자꾸 초보 감독 안 된다 그러면 언제 경력 쌓여? 좀 놔두지. 그리고 네. 초보 감독이라도 팀 선수들 잘 꾸려놓으면은 우승해요. 선수가 잘하면 다 되거든. 그리고 선수 라인업을 잘 구성해야지 롯데도. 네. 좀 계속 뭔가 좀 이렇게 큰 구멍들이 하나씩 안고 시즌을 하잖아요. 그 구멍을 좀 다 메우고 시즌을 시작해야지. 그래야지 뭐 초보 감독이 오든 뭐 경력 감독이 오건 선수 없으면 난 선수가 우승 전력이 아닌데 우승시킨 사람 딱 2번 봤어요. 누구요? 김성근 감독, 김희식 감독. 김희식 감독은 오시자마자 우리 꼴찌이지 않았나? 그쵸. 94년에? 오비 때. 네. 그 팀 이탈 사건도 있고 뭐 아주 엉망이었죠. 네. 근데 다음에 우승했잖아요. 그죠? 네. 나는 SK가 그냥 그런 팀으로 봤고 SK 라인업 보면서 야 SK가 저기 팀을 싹 바꿨구나. 올해는 쉽지 않겠구나. 네, 뭐 별로 이렇게 애들 이렇게 이름이 그쵸. 그렇게 높지는 않구나 그랬는데 시즌하면서 계속 이 팀은 힘든 거예요.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우승하잖아요.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우승팀 아닌데 우승시켜요 김성근 감독님. 그쵸. 그리고 김희식 감독도 시켰고 그 나머지 감독님들은 사실 전력이 되니까 우승한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사실 뼈 때리는 댓글인 것 같아요. AAA님이 김태형, 이강철, 이동욱도 초보 감독이었음. 근데 라인업이 좋았잖아요. 뭐 장원준도 됐다 주고 그 선발 5명이 완벽했는데 그리고 야수들도 국가대표급이고 그쵸. 우승해요. 근데 결국에는 네, 감독이 또 신경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감독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또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170억이라는 돈을 들였잖아요. 네. 아 정말 그 170억 그 도모 값어치 되는 선수들을 잘 세웠으면은 안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이게 뭐 현장도 현장이고 또 선수들도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는 좀 한쪽만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현장, 뭐 코칭 스태프, 선수들 그리고 이제 프런트까지 두루두루 지금 올 시즌 끝나고 과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또 문제를 진단하는 부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롯데를 욕하는 건 아니고 뭐 롯데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수들이 잘 안 늘어. 어린 선수들이. 아, 올 시즌은 그래도 또 1군에서 좀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또 더 올라야 되겠죠. 네. 야구가 이렇게 잘하는 팀에 잘하는 선수들은 느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롯데는 잘 안 늘더라고요. 그거 신경 써야 되겠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아쿠아픽과 함께하는 오늘의 픽. 저희가 오늘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SSG 경기인데요. 첫 홈런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SSG 선발 투수는 엘리아스 선수고 기아는 이제 양현종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는데요. 양현종 선수 6승 7패 4.31의 평균 자책점, 지난번 등판에서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엘리아스는 6승 5패 3.6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또 첫 홈런 어떤 선수가 또 때릴 것 같으신지 궁금합니다. 최영훈 오늘 최영훈 선수. 예. 최영훈 좋죠. 감 너무 좋아요. 좋죠. 너무너무 좋죠. 감도 좋고. LA대 선수 좀 나오나? LG 나옵니다. 네.
그래도 최영우. 그래도 최영우? 그럼 제가 에르디아 선수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에르디아 선수도 돌아와가지고 바로 맹타 치더라고요. 4만타 그러니까요. 막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그 선수 베스피드 1등이잖아요. 그니까요. 확실히 에르디아가 있고 없고 SSG 타선의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하지훈 선수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 또 최정 예상합니다 뭐 얘기하시는 분, 나성범 선수 미스터 나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변우혁 선수 찍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런 거는 이제 또 본인이 또 자신이 또 있으신 그런 픽인 것 같습니다. 요거 정답을 맞추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 이제 이따 오후에 올라가는 이벤트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이 선수 이름 또 아무나 달아주셔도, 정답이 아니어도, 근데 아무나라고 하더라도 뛰는 선수는 찍어주셔야 되겠죠. 네. 해당 소속팀 선수는 또 뛰는 선수는 또 찍어주셔야겠죠. 뭐 SSG, 안경현 뭐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뭐 기아 타이거즈, 도상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본인 이름 쓰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있는 선수들을 또 찍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국강세정기 아쿠아픽 5분께 또 선물 항상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참여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